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후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지 않는 바람개비 읽다가 멈췄었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사를 오가는 통증으로 하루라는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도 아내의 사업은 흡사 불길이 일어나듯 성장세가 가팔랐다. 한마디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나란 존재는 고통 속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와 아이들은 부자로 가는 길을 닫고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가 부업삼아 하던 레터링 케이크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년 전이었다. 아내는 내 명의 예금 계좌 한 구자를 해약한 금액을 보태서 봐두었던 가게를 인수하고 부업으로 하던 일을 사업으로 키워내기 시작했다. 아내가 주말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위 아는 사람 위주로 소소하게 판매를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아내는 아이들에게 먹일 빵과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 먹였고 학부형이 되면서부터 시작한 서예와 캘리그래피는 관련 단체에서도 여러 번 초청받아 전시했을 만큼 수준급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이 사업 아이템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도 사업을 하겠다고 배우고 익힌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인들을 위주로 단순한 취미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아내의 수제 레터링 케이크는 맛도 맛이지만 매우 매혹적이었다. 특히 아내의 독특한 서체는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유명세를 탔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아내는 고심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곧 아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주문량을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급한 대로 일반 인문고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했던 큰아이와 하루 종일 게임에만 심취했던 작은아이까지 합시하게 됐고 아이들이 합시하면서 아내의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까지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업장이 필요해진 것은 당연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주문과 결제, 고객 대응은 작은아이가 맡았고 큰아이는 배달과 택배 관련 일을 도맡았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매출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아내의 이름을 내건 사업 제명은 하루아침에 수제 레터링 케이크의 기준이 됐다. 옆에서 보기에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바람개비는 돌아야 제맛 아닌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불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돌고 말일세. 동쪽으로만 돌고 싶은 바람개비라도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돌아가야지. 바람개비가 뻗대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바람을 거슬러 동쪽으로 돌 수가 있나? 잘 생각해 보시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 간에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끝내는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당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한 번 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 스스로가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나 크기를 두고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도 했다. 내가 계속 못 알아듣자 무당은 정색을 하더니 한마디씩 끊어 오줌을 지를 만큼이나 매섭게 호통쳤다. 대주님, 아내분과 자제분들은 대주님께서 잘못 살아 생긴 고통을 나눠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내 전부를 바쳐서 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나 자신 전부를 포기하고 일만 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남은 보상이 겨우 이런 거란 말입니까? 보세요. 제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에게는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갈듯 따져 물었다. 무당과 싸우러 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 잘못했고 심지어 곧 죽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무당의 심사가 고약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의미도 없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무당에게 고래고래 약을 썼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방이었다. 6단짜리 서랍장과 서랍장 위로 이불 몇 채와 베개가 얹어져 있는 창문도 없는 방이었다. 나는 멀뚱멀뚱 뜬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낮은 천장에는 형광등이 매달려 있었다. 무당과 실랑이를 하다가 아마 정신줄을 놓친 모양이었다. 나는 의식을 타고 밀려들어오는 통증을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은 자리에 무당이 던진 말이 화두처럼 툭 떨어졌다. 바람개비가 뻗대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바람을 거슬러 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나는 알고 있었다. 중고자동차 사업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친구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를 갈면서 나의 탓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려서 벌어졌던 예견된 실패였다는 것을. 건설 현장에서 지나칠 정도로 몸을 혹사해 가며 노동에만 매달렸던 것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원치 않았던 바람의 방향의 보복이라도 하듯이 나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해볼 테면 해보시지 절대로 굽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것이다. 아, 바람이 어디로 불든 바람개비는 바람의 방향대로 돌아가면 그뿐인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선 나는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쉬어 보았다. 담벼락에는 덩굴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그 사이로도 바람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목을 갸웃거리며 가만히 바람의 방향을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돌려본다. 드드득 돌지 않았던 바람개비가 서서히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제법 어울리게. 때마침 땅바닥을 뒹굴던 장미꽃잎 몇 장이 휙 불어오는 바람에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네. 감사합니다.